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MK 김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겠네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수업을 좀 하게 됐는데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지방에 거주 학생들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학원에 올 수 없는 친구들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됐으니까 다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처음 볼 얘기는 뭐냐면 케미스트리와 피직스 중간쯤에 있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수업은 누가 관계되는 거냐면 잠깐만 마이크 좀 확인하고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누가 해당되는 거냐면 SAT Subject Chemistry하고 AP Chemistry 그리고 캠브리지 AS 그다음에 A2 Physics 약간 그리고 NCAA Physics Year 13 중에서 Radiative Part의 한쪽 부분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수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존댓말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수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댓말은 여기서 끝. 왜냐면 나도 처음부터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반말 찍찍하면 기분 나빠서 존댓말로 시작을 했는데 존댓말은 여기서 끝하고 이제부터 반말 타임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해하세요? 자, 시작합시다. 애토믹 스트럭처부터 시작할게요. 애토믹 스트럭처라는 것은 우리 많은 것처럼 애톰의 그런 사이즈, 애톰의 그 스트럭처를 말하는 건데 뭐로 만들어졌는지 얘를 공부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야. The Birth of Universe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Birth of Universe를 왜 말을 하느냐? 이게 지금 케미스트리 파트고 약간의 피직스인데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얘를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흘러가서 애토믹 스트럭처를 판단하게 되면 알게 된 방향, 과정을 알아야 히스토리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애토믹 스트럭처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오비탈 컨셉을 사용하는지 뭐 더 나아가서 피직스로 간다고 한다면 뭐 슈레딩 아저씨가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하이젠버그의 언서티티 프린시플이 뭘 말하는 건지 뭐 니일스 보어가 주축이 됐던 코펜하겐 학파가 와인슈타인에 대적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많이 좀 알아야 돼. 좀 무식한 얘기 하지 않고 아는 체 좀 하려면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시작하도록 할게요. 특히 이 파트는 AP 케미스트리라든가 SAT Subject Physics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자, The Birth of Universe. 맨 처음 유니버스 시작했을 때, 유니버스 시작을 했을 때, 이거 안 되겠네. 좀 선생님이 말이 좀 빨라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줘. 그리고 선생님 또 영어 하게 되면 또 영어가 판타스틱 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길 바랄게. 자, 맨 처음에 유니버스의 시작은 점이었다 생각할 수 있어. 그것도 볼륨이 없는 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의 가장 우리가 많이 most trusted가 되는 그런 컨셉트가 빅뱅 시어리인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 터져서 생각을 해보자고. 터졌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파리클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파리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트론을 볼 수가 있겠지. 이 뉴트론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중에 일부가 또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뭐가 된다? 하나가 프로톤, 하나가 일렉트론 될 수가 있다. 흔히 많이 논란이 되는 얘기인데 그럼 뉴트론이라는 게 프로톤 더하기 일렉트론 뉴트론이냐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사실 보면 아니에요. 또 그게 왜냐하면 또 쿼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심플하게 그냥 약간 미스컨셉션 얘기는 하지만 뉴트론과 프로톤과 일렉트론 관계를 좀 쉽게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프로톤이 있으면 여기 뉴트론들이 아직 브레이크다운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고 있는 뉴트론들하고 요 프로톤들이 그래비티에 의해서 어트랙트가 돼서 만드는 것이 뉴클리어스야. 그렇겠지?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는 무슨 차지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 Because of proton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일렉트론과 뉴트론이 네거티브 차지가 있으니까 서로 어트랙트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애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뉴트론 넘버와 프로톤 넘버는 유니버스인 토럴 넘버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유니버스에 있는 프로톤 넘버와 일렉트론 넘버는 같아야 될 거다. 왜? 뭐 뉴트론 하나가 브레이크다운 돼서 프로톤과 일렉트론이 갈라졌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아니야 그거. 또 뭐 누나 형 언니 오빠 책 대학교 책 보고 나가지고 아니면 막 위키페디아 막 검색하고 나가지고 선생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틀린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지만 편하게 가자는 얘기지. 우리가 그런 레벨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 프로톤과 일렉트론이 같은 그런 넘버를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톰이라는 것은 프로톤과 일렉트론 넘버가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same number protons, same number electrons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뉴트론하고 프로톤은 다른 넘버일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소토프가 존재할 수도 볼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모양 보게 되면 아토믹 스트럭처 모양 보게 되면 가운데에 뉴클리어스가 있고 that's the consist of proton and neutron 이 있고 그 다음에 서라운딩에 일렉트론이 있는 모양 볼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모양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단 말이야. 쉽지가 않았다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애토믹 스트럭처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노력을 많이 했지. 근데 뭐 별얘기를 다 했어요. 뭐 3000년 전부터 3000 years before 그때 무슨 얘기에서 뭐 무슨 이름 이상한 이름 있잖아. 뭐 토플로넨 마우스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애톰이라는 것은 4 types of 애톰들이 있다. 어떤 것들은 반등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딱딱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출렁출렁하는 것들이 있고 웨이브 막 타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각각 모여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매터를 만드는데 매터의 피지컬 프로퍼티들은 그런 애톰의 프로퍼티들 바뀌는 거다.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이제 그런 것은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거고. 왜냐면 그때는 그 당시 그리스 시대 때는 사이언스라는 거고 필로소피가 이제 구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추럴한 그런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폴리티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뭐 그다음에 뭐 어더러블한 아니구나. 뭐 어떤 바람직한 그런 그 시티즌 어떤 시티즌이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이 나온 거고. 보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일렉트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퀀텀 메카닉스, 퀀텀 피직스로 본다면 일렉트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기한 놈이야. 얘를 진짜 우리가 파리클로 본다는 자체도 약간 무리수가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뭐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상상을 해서 파리클로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일렉트론을 발견한 것은 누구야? J.J. 톰슨이지. 무슨 실험했다고 이 사람이? 익스페리먼트가 뭐 했냐면 cathode ray 익스페리먼트를 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 내가 지금 위에서 봐가지고 그림이 잘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더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히팅 코일이 있고 히팅 코일이야. 돼지꼬리 같이 생겼어. 코일 잘 안 보여? 더 켜줄게. 이렇게 코일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메탈 플레이트가 있고 이 앞에는 뭐가 있다? 속임수용 이런 속임수란 거죠. 우리 트릭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일렉트론 엑셀을 시켜서 일렉트론이 이 끝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서킷가 있단 말이야. 처음에 이쪽에 일렉트리시티가 어플라이 되게 되면 히팅 코일이 뜨거워져. 그럼 이 메탈을 뜨겁게 만들어. 그런데 이 메탈과 이 동그란 도넛같이 생긴 것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이런 일렉트리시티가 걸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thermoelectric effect라고 하는데 when the piece of metal gets hot enough, then electron can eject from the surface of metal. 뭐 이런 것들이 이제 thermal electricity, 야, 말도 안 나오냐, 이거. 참. 큰일 났네, 선생님. 이거 언제 찍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났다.
자, 긴장되는 것도 좀 있고, 좀 이해 좀 해줘. 그래서 thermoelectricity, thermoelectric effect에, thermoelectric effect에서 일렉트론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튀어나온 도 좋은데, 여기 뭐 또 있어? 이쪽은 플러스 차지가 되겠지? 여기 네거티브 차지가 되겠지? 그래서 네거티브, 리페어를 취하라, 네거티브, 포지티브, 어트랙트. 그래서 일렉트론이 빵빵 부딪히는 거지, 이쪽으로 날아와서. 그런데 어떤 것들은 부딪히겠지만 또 아주 작은 프로포션들은 요 가운데를 통과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일렉트론이. 그럴 수 있겠잖아. 만약에 the direction이 완전히 central line을 타고 가기 때문에 요 surround에서 받는 그런 attraction force가 똑같다고 한다면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상황을 놓고서 세 개의 obstacle을 놓는다고. 땅땅땅. 원래 하나씩 하는 거지만 세 번 동시에 그릴게. 그래서 그 obstacle이 만드는 obstacle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 이런 그 observation에서 일렉트론이 무언가를 찾아낸 것이 바로 톰슨의 그런 그 일이야. 자, 뭘 하냐면 맨 처음에 얘가 여기다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를 놨어요. 뭐 쉐이드 만들려고 그런 거겠지? 두 번째 실험은 여기에 이런 팬을 놨어.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뭐였냐면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가 있고 이쪽 끝에는 플로러센트한 그런 페인트가 발라져 있어서 일렉트론, 인비지블 일렉트론 레이가 히트하게 되면 여기에 쉐이프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이 실험을 가지고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뭐가 나왔다? 지금 첫 번째 obstacle은 그냥 쉐이프야. 그래서 obstacle이 있을 때 뭐가 생겼냐면 섀도우가 생겼다. 그럼 섀도우가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렉트론이 go straight 한다. 반드시 간다는 얘기지. go straight 한다. 그럼 이것도 우리한테 뭘 알려주느냐? 얘는 particle일 수도 있고 wave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까운 것이 light처럼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렇지? light처럼 움직인다. 두 번째는 팬을 놨잖아. 근데 팬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지나가면서 얘가 돌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냐면 일렉트론 플로우는 보이지가 않거든. 인비지블 하거든. 근데 돌아, 얘가 팬이. 가벼운 팬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뭘 할 수 있었어? 얘는 팬이 도는 걸 봐가지고 얘는 매터다. 매터라서 글씨는 엉망이네. 매스가 있는 파티클이다. 매스가 있다. 다시 말해 파티클이다. 를 쓰게 된 거지. 다음 세 번째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차지하고 네거티브 차지를 걸어줬더니 이것이 슝 휘어진 거야. 그러니까 쉐이프가 올라가겠지 위로. 그래서 얘는 자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path, way, bend, upward from the diagram. from the diagram 보게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거다? attracted by positive pole이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 파티클은 negatively charged가 돼 있다. 이걸 알게 될 거지. 그렇겠지. 당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리를 쫙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했더니 뭐가 나온다? 요거 일렉트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네거티브 차지를 가진 negatively charged particle이다를 알게 된 거야. 선생님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앞으로 가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트라이얼 에러가 또 많았었지. 하여간 뭐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래서 발견했단 말이야. 근데 J.J. 톰슨이 약간 went too far 합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더 가요. 자기가 여기서 스탑했으면 좋은데 더 간다고. 그래서 뭐를 해?
이 사람이 이제 요 일렉트론을 이제 딱 발견한 다음에 버스팅 하는 거지. 야, I discovered what electron is. I discovered the characters of the electrons. 뭐, I know exactly what electron is.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now this is time to develop my own model of atom. 생각 확 해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뭐냐면, 애토믹 모델이 뭐냐면, 플럼 푸딩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유명한 플럼 푸딩 모델이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리코딩 하다 보니까 자꾸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심란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 그건 좀 이해 좀 해주기 바래. 어떨지 모르겠어. 지금 쓴 게 보드에 적은 것이 잘 보일지 아니면 너무 글씨가 안 보일지 뭐 잘 모르겠는데 포커싱도 지금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속은 상한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좀 돈 많이 벌면 더 투자 좀 해가지고 더 좋은 그런 강의 비디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말 나온 김에 정말 좀 도와 좀 주세요. 좀 학부모님들 왜 이러십니까? 좀 잘 가르쳐 보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 한 버는 것은 무조건 30%는 재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계속 그 개인과를 해오면서 했던 여러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학생들밖에 선생님하고 수업할 수 없었는데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었는 생각을 하게 돼서 뭐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죽을 뻔했거든 한번.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돈 많이 벌어서 투자 많이 해서 학원의 자습실도 좀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실험도 많이 하고 좋은 인터넷 강의도 만들고 그러고 싶은데 뭐 상황이 좀 그렇네. 그래서 갑시다. 자, 플럼 푸딩 시어리는 뭐냐? 자, 푸딩 뭔지 알지? 푸딩 빵이야, 빵. 그렇지 않아? 크리스마스 푸딩 이런 거 알잖아? 그래서 푸딩이라는 것은 소프트하고 촉촉하고 굉장히 달콤한 그런 빵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는 건 좀 달랐단 말이야. 어떻게 말했냐면은 플럼이 뭔지 알지? 과일이니까. 자, 푸딩이 있어요. 푸딩이 있으면 푸딩딩은 아니야. 푸딩이야. 여기 서페이스에 일렉트론들이 임베드가 돼 있다가 이것들이 자 에너지를 받으면 튀어나온다. 이젝트 한다라는 컨셉을 바라본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플럼 푸딩 모델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하드하다. 애톰은 하드 쉘이다. 속에 꽉 찬 하드한 놈이다. 두 번째 일렉트론들은 서페이스에 있다. 서페이스에 있다. 세 번째 일렉트론들은 어떻게 이젝트 한다. Electrons eject when energy is introduced.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그 모드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각이 되는 거냐면은 이런 일이 되는 거지. 어떤 굉장히 얇은 메모리를 만드는 거야. 메탈로. 메탈은 멜랩을 하니까 막 펴가지고 얇게 만들어. 뭐 저기 그 네팔 쪽 가게 되면 네팔이나 카스만두 이런 데 가게 되면 또 히말라야 쪽 그런 히말라야 쪽에 사는 고산지대에 사는 뭐야 바깥 이상 소리 들렸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을 가지고 골드 스몰 피스 오브 골드를 계속 막 펴서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얇은 골드 플레이트, 골드 포일을 빵에 발라서 먹는 그런 민족도 있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얇게 만들었을 때 그 얇은 굉장히 얇아서 막 밖에가 보일 정도, 비칠 정도, 시스루로 할 정도 그 정도 얇은 메탈 멤브레인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애톰 thickness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어떤 파리클을 통과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하드하고 덴스한 애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섰냐면은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를 하게 되지. 누구야?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잖아. 그 $100짜리 그 써있는 사람들. 아저씨 한 분 계시잖아. 그 러더포드라고. 러더포드라는 분이 골드 포일 익스페리먼트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실험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 요
썸슨이 한 실험, 그 플럼푸딩 모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실험을 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뭐 다시 반대하려고 실험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익스페리먼트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실험했을까? 이렇게 실험했지? 자, 봐보자. 자, 골드 포일이 있어요. 굉장히 얇아야 돼. 얼마나 얇아야 돼? 무지하게 얇아야 돼. 그래서 포일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히 맞을 정도로 아주 얇게 나왔어야 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필름을 놔. 필름이라는 것은 요 캐서드 레이 튜브에 있는 유조디아르 스크린 사드 있잖아. 오랄 사드 앤드에 그런 비슷한 컨셉트인데 여기에는 뭘 넣냐면 리드 블락에 뭐 파이어링 그런 디바이스인데 알파 에미터를 넣습니다. 아주 정확히 잘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알파 에미터라는 것은 unstable nucleus, unstable 아이소토프인데 이 녀석이 decay, 그러니까 breaking down 하면서 알파 파리클을 빵빵빵 쏘는 애가 있단 말이야. 알파 파리클이 뭔지는 좀 설명을 좀 이따 적어 놓을게. 그래서 피직스 안 하는 사람 잘 모를 수 있거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알파 파리클을 빵 쏘는 거야. 빵빵 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서페이스 오브 골드 포일에 땅땅 부딪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보는 거지. 그래서 이 그 알파 파리클이 보여주는 그런 데비에이션이라든지 places that land on 이걸 이용을 해서 빛날 거니까 빛이 날 거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애토믹 스트럭처 뭔지 보겠다 이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먼저 알파가 뭔지 알려도 되겠네. 알파 파리클이랑 알파 레이라는 것은 라이트 레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냐? 메타웨이브도 모를 거고. 자, 그래서 알파 파리클이라는 것은 진짜 아이덴티티가 뭐냐? 네이처가 뭐냐면 헬륨 뉴클리우스야. 일렉트론 2개 떨어져 나간 다음에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로 만들어진 헬륨 뉴클리우스가 알파 파리클이라고. 이 알파 파리클이 팡팡 날아간다는 얘기 생각하면 돼. 총 쏘는 것처럼.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 알파가 갔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만약 플럼푸딩 모델이 맞다면 일렉트론 대부분 다 알파 파리클은 다 리플렉트 백 할 거다 생각했던 거지. 근데 실험하고 났는데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대부분이 아주 작은 데비에이션으로 go through 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about 98% go through 하더라. 그리고 아주 작은 프로포션이 굉장히 큰 데비에이션으로 나가더라. 뭐 1% 정도 쓰보도록 하자. 정말 맞는 건 아니지만은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다른 small proportion이 reflect back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야. 1, 2, 3. 자, 얘를 가지고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이제 좀 더 마이크로스코프하게 보도록 할까? 자, 이게 thin gold foil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애톰들이 막 있겠지. 그래서 골드 애톰들이 어떤 그 average thickness를 가지고서 붙어 있을 건데 여기에 쏜 알파 파리클들이 팡팡 지나갑니다. 피직스 공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알파 파리클이라는 것은 굉장히 페네트링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메탈릭 레이어를 지나갈 수는 없어. 근데 대부분 다 지나갔단 말이야. 고스를 했단 말이야. 이것이 1번이 되겠지. 1번 phenomenon we have seen이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얘가 아주 작은 프로포션이 아주 큰 데비에이션으로 슝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 얘가 뉴클리우스 지나가 버리네. 두 번째 그런 라이트레이가 알파 파리클 파스웨이가 될 거야. 세 번째는 얘가 가다가 거의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보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자,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모든 거의 대부분의 almost 100% of 알파 파리클들이 go through 했다. 그게 무슨 얘기다? 애톰이 이런 플럼푸딩 모델처럼 단단하고 하드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가 없잖아. 만약 단단하고 하드 덴스하다면 그냥 다 뒤로 리플렉트 백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지나가 버렸으니까. 첫 번째 그래서 쓴 것이 뭐냐? observation을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애톰은 almost empty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잘 써줄까? 너무 작게 정말 보기 어렵게 나왔지? 애톰이라는 것은 almost empty한 그런 파리클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얘가 팍 비껴나갔잖아. 왜? 이렇게 큰 데비에이션이 생기는데 그 프로포션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은 가운데가 굉장히 작아나 있다는 거야. 뭔가가. 그래서 가운데 아주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다 뭐다? 지나가는 거고 아주 미안해 이런 말 써서 재수 없게 굉장히 가까이 온 애만 옆으로 뿅 삐져나가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this one has very small and dense core가 있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봐볼까? 세 번째는 이것이 reflect back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것은?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알파 파티클이 reflect back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 센트럴 파트도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다는 얘기야. 이게 네거티브 파트면 붙어버리지 그냥.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휘어질 수는 있어도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opposite charge라면. 그래서 이 central small and dense core는 뭘 가지고 있다? This one has positive charge. 자, so when you sum up these three observations, we can make some model of atomic structure. 가능해지는데 좀밖에 여유가 없네. 좁게 쓰도록 할게. 이만큼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가 야, 애톰이라는 것은 empty한 스페이스야. empty 스페이스인데 이 empty 스페이스에 뭐가 있다? empty 스페이스가 있고 센터에 굉장히 자그마한 뉴클리어스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 뉴클리어스가 굉장히 큰 매스를 가지고 있고 relatively. 그래서 almost 100% of mass is concentrated on the nucleus라고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 뉴클리어스는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지티브 차지 때문에 리플렉트 백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떤 모델이 나왔어? 이런 모델이 나왔지. 이렇게. 많이 봤어 이거. 약간 데비에이션도 있고 선생님 학원 약간 베리에이션도 있고 선생님 학원 마크도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만들어준 분이 계세요. 만들어준 분이 계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선생님 생각과 딱 맞는 그 로고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모델이 사실은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언티픽한 모델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심볼릭해서 그래. 심볼릭해서. Because this is the first atomic model that is based on the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 in human history. That's why we still use this one to represent the victory of human intelligence in science.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쓴다고 얘를 지금도. 자, 그래서 이런 모델을 썼는데, 자, 이런 얘기 나와서 이제 뭐가 되겠어? 제이 썸슨이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말대로 맞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참 그 러스포드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몇 번이야? 4번 닐스 보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어스 모델. 이게 등장하는데 이 보어스 모델은 지금 굉장히 좀 여기 공간이 적으니까 한번 지우고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어스 모델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